예, 최순실 국정 개입하면 사태 속에서 정치권은 일제히 국정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네,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가 전국에 상당히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영수회담에 이렇게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루 또 그냥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민심은 여전히 그런 싸늘한 상황인데 어떻게 성사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회담 성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총리 지명자의 적격성 여부를 떠나서 정말 여러 가지 무너진 국정의 축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께서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의회로 하여금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거국 내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총리 지명권을 행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지명 철회가 자진 사퇴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이번 주말에 또 그걸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마음대로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상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철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광호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야당이 양보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주 중에 빨리 이 문제가 좀 선결이 되어서 주말에 큰 변곡점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황 관리가 아주 보이는 시점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야 영수회담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일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까지는 했지만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회로 직접 오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적극적인 의지 네. 표명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인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광욱 비서실장이나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에 가고 지금 일종의 여야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야당 측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실 뿐만 아니라 와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김병준 국무총리를 일방적으로 내정한 거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을 하실 거다. 이런 식의 사인을,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그걸 줬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오늘 또 결정적 실언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자존심, 여야 영수회담 실현과 관련해서요.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이정현 대표 워딩 그대로입니다. 네네. 환장할 것 같지만, 환장할 것 같지만 지금 야당에게 영수회담 좀 응해달라고 부탁하겠다. 이게 말이에요. 그 어떤 성사를 위해서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회 오시는 것만 갖고 여야 영수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같이 참석하는 더군다나 오늘 그런 또 실언까지 했는데 이런 걸 과연 인정하려고 들지 좀 의문됩니다. 예. 지명 철회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표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당연히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 예. 이 문제는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락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야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이죠. 대통령께서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겁니다. 분명하게. 거국 내각이 됐든 책임 총리가 됐든 대통령께서는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의회에 정말 이 난국을 수습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데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총리를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풀린다면 예. 이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이런 나라를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의 여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지금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더 좋은 분을 추대를 한다면은 본인이 물러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자진 사퇴 거부보다는 예. 이 나름대로 김병준 내정자가 조건부 사퇴, 자진 사퇴 거부보다는 조건부 사퇴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김병준 내정자로서도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는 거 본인을 또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2차 대통령
그 사과 담화에서 말이에요. 본인 그 내정 그 경위라도 좀 설명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석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내정자로서도요. 뭔가 본인이 이제 이게 나가더라도 뭐 좀 나름대로 그 명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지금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게 아닌가. 단순히 그 사퇴 거부가 아니고 예. 그럼 여야 청와대가 합의에 오면 당연히 나는 물러나겠다. 네. 오히려 저는 조건부 사퇴 그쪽에 좀 방점이 찍힌 표현이 아닌가. 이런 버티기가 아니라 이거는 조건부 사태다라는 네,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국 수습책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그 예상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이선 후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거국 중립 내각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야당에서는 또 하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야당의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예. 입장은 지금 시민들이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탄핵이나 하야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만큼 야당도 이 사태를 진중하게 보고 있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이선 후퇴와 거국 내각, 거국 중립 내각은 엊그제 새누리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선 후퇴와 거국 내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회에 그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여야가 합의해 총리 추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각을 조각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이선으로 물러나시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총리에게 주니까요. 다만 그 권력과 권한을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김병준 총리 지명도 잘못하신 것이지만 지명해놓고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자체도 없으세요. 여전히 책임 총리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씀하시지만 헌법상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께 여전히 있거든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나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총리 해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의 범위, 외교 내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권한을 줬으면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말씀이 안 하고 계시고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엊그제 사회 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더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특별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게 동의하신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 난국이 수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동의했다는 거는 이제 총리는 이제 내치, 대통령은 외치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인가요? 사회 경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 자기는 이해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거국내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내 책임이다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 뽑아주면 총리에게 권한 어디까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가지고 조각을 해서 수습을 해달라 이렇게 정중한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말이에요. 야당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즉각 지체 없이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는요. 대단히 무책임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뭐 별 가능성도 없지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시겠다 하야 선언하면요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네. 더 큰 혼란과 불투명성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 야당이 지금 특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개별 특검. 그러니까 특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예. 거기서 뭔가 그 혐의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다라면 이제 법적으로는 형사 기소할 수는 없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한편으로는 개별 특검 하자면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장 물러나라? 이거는요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화가 나서 하야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국민의 심정을 정치인들은 잘 헤아려야 되지만 예. 무조건 거기에 무책임하게 편승해갖고 이렇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그 언행을 해서는 지금 이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오히려 야당 지도자들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의 예. 지도자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도 굉장히 진중한 그 행보로 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읽고 계시는 것이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정말 의회에
어떤 권한을 요청하셔라라는 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동의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어떻게 잘 읽으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하시지만 야당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정치 중요 지도자들은 정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키우거나 하는데 이 사태를 이 난국을 활용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본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도 좀 더 신중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진중하게 자세를 취하고 스탠스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호 의원, 뭐 거의 유일한 비박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상 뭐 더 깊어지는 양상이 됐고 친박 지도부는 뭐 버티기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예. 현 새누리당 지도부의 퇴진, 이게 동전의 앞과 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이정현 지도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예. 원턴 원치 않던.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정현 지도부도 그렇고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당권을 놓고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새누리당은 법적으로 더 이상 여당도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지도부가 모순에 처한 게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달라고 대통령께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거국 중립 내각이 무엇인가?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거국 내각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정현 지도부는 거국 내각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도 또 대통령 탈당은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도 끝까지 버티기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아주 크게 뭐 물론 이제 그 김무성 대표 등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분당까지 분당까지, 갈 예.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쪽이 대통령이 탈당 안 하고 계속 그 이정현 체제가 버티기에 나선다면요. 그 뭐 비박계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지 않겠나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단독으로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던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5월에 도심에서 굿을 하는 그 행사에 참여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금방 그 YTN의 단독 보도로 네. 제가 봤습니다만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 뭐 개인의 문제로 뭐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이 내각 제청권,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직은 인준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청을 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절차에 문제가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지명자가 사실은 대통령과 그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책 절차는 현재 총리인 황교안 총리와 또 상의를 해가지고 네. 황교안 총리가 정식으로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검증도 없이 지명자 자신도 지금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걸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뭐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무슨 뭐 더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런 저서에 기록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문제와 관련한 이런 걸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고 국민을 어쨌든 더 우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고 이제 돌아갔는데 개인 회사 돈을 이제 횡령한 것하고 이제 뭐 아들 그 보직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최순실 사태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직 연결고리는 없는데 뭐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통령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 분별력을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말이에요. 어제 그 황제 출석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그 관계 수사팀을 질책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데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검찰 소환됐을 때 예. 말이에요. 몇 차례 거부하다 나중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따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서초동 그 검찰청 주변에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 현직에 있을 땐 뭐 그렇다 치더라고. 지금 전직인데도 이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말이에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복도 없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의 어떤 그 원성을 안 쌓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그 국민적 의혹, 공분의 당사자가 어제 그 출두하면서 레이저를 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최순실과 관련해갖고 아무런 조사도 안 했잖아요. 이것도 검찰이 너무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씨가 말이에요. 민정비서관이 되는 과정이 최순실 추천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야당 조응천 의원의 지금 그 주장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 다 검증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민정수석으로서 그게 다 민정수석의 업무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뭐 열 몇 시간 그냥 조사가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돌려보내니 검찰이 지금 제정신인지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늦은 감이 좀 있죠. 너무 늦었죠. 예. 그리고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소위 문고리 3인방 이 비서관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어울렸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관련이 돼 있을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번에 정호성 비서관의 그 집에 압수수색에서 전화기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수사하다 보면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신조 의원님 인복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압수수색이 뻔히 예정되는 정호성 비서관이 집에다 그 중요한 전화기를 놨다? 의도적으로 저는 이걸 흘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최순실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수사는 이제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관련해서 뭐 차은택 창조경제 추진단장의 증언 같은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